여러분은 UFO가 실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UFO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FO의 존재가 신문에 대서특필되며 모든 논란이 시작된 세계 최초의 사건은 로스웰 UFO 사건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 이전에도 UFO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UFO의 지속적인 발견이 의구심을 증폭시켰고 로스웰 사건으로 그 폭탄이 터져버린 것이죠. 미국 정부는 로스웰 사건으로 UFO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최초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UFO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초 UFO 조사를 담당했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사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47년 6월 로스웰 UFO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워싱턴주 상공에 야간 비행 중이던 조종사 케네스 아놀드는 9개의 반짝이는 미확인 물체가 시속 약 1940km에 달하는 속도로 하늘을 가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목격담은 순식간에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언론은 곧바로 이를 둥근 접시 모양처럼 보인다며 플라잉 소서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1947년 7월 뉴멕시코 로스웰 근처 목장에서 UFO의 잔해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 공군은 그곳에서 비행 접시 잔해를 회수했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하며 잔해는 기상관 측용 풍선 조각이라고 정정했죠. 이러한 갑작스러운 반전과 연이은 이상현상은 국민들에게 공포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인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고 냉전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이 첨단 무기 경쟁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미확인 비행체의 연이은 목격 보고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죠. 소련과 싸우며 외계인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1948년 초 워싱턴의 항공기술사령부 수장을 맡고 있던 메이던 트와이닝 장군은 본격적인 기밀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최초의 프로젝트 소서라는 코드명으로 출범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 전역에서 보고되는 모든 UFO 목격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47년 9월 트와이닝은 비밀 의견서에 비행 접시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현상이라고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군부는 전례 없는 미스테리 앞에서 긴장한 상태로 대응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소서, 아니 프로젝트 사인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사인을 주도한 트와이닝 장군은 항공기술사령부를 총괄하며 미확인 비행체 문제를 군사적 시각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UFO 목격담을 국가 안보와 연계해 분석하도록 명령했고 이를 위해 전쟁 대비팀을 꾸렸죠. 프로젝트 사인이 시작되자 미 공군은 과학적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습니다. 당시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를 맡고 있던 천문학자 존 앨런 하이넥 박사는 이 비행 접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인물로 지목되어 프로젝트 사인의 과학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이넥은 처음에 UFO 보고서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1948년 이전까지 UFO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대부분의 과학자가 이 현상을 터무니없는 일로 여겼다고 회고했습니다. 즉, 초기 하이넥은 대다수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UFO를 황당한 풍문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사인이 접수한 다음의 사건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그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출범 이후에도 UFO 목격 사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칠스 위티드 목격 사건이 있죠. 1948년 7월 24일 새벽 두 베테랑 조종사가 미확인 비행물체와 마주했습니다. 엘러베마 상공을 비행하던 동부항공의 DC-3 여객기를 몰던 클래런스 칠스와 존 위티드는 갑자기 동쪽에서 다가오는 강렬한 붉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칠스는 "저것 봐, 신형 제트기인가봐" 라고 외쳤지만 눈앞의 물체는 기존의 비행기와는 전혀 달랐죠. 이 괴물체는 날개가 없는 긴 원통형 구조물로 길이가 약 30m에 이르렀습니다. 기체 중앙부에는 창문이 두 줄로 나 있었고 그곳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뒷부분에서는 온몸으로 타오르는 불덩이 같은 꼬리불꽃이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두 조종사는 10여 초 동안 이 기이한 물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이후 안전하게 착륙해 즉시 미 공군에 보고했습니다. 프로젝트 사인의 요원들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칠스와 위티드 모두
비행기 날개 없는 거대 물체를 보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날개도 프로펠러도 레이더에도 찍히지 않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 그들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프로젝트 사인 조사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해인 1949년 5월 메릴랜드주 글렌버니 인근 숲속에서 주민 한 명이 납작한 원반 모양의 금속 조각을 발견해 신고합니다. 출동한 조사팀이 현장에서 채취한 이 디스크 파편은 두께 2mm 남짓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중앙부에 복잡한 기계장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 분석에는 1937년 군 실험용 비행기 부품일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파편 가장자리에는 낯선 각인이 새겨져 있었고 표면 강도는 당시 기술로는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기존 군사 기술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자료 역시 미확인 카테고리에 분류해 급비 문서로 보관했습니다. 이 물체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로젝트 사인은 1948년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243건의 이와 같은 UFO 목격 사례를 접수, 분석했습니다. 그중 심층 조사 대상 설명 불가능 사례는 몇십 건에 불과했지만 그 기록은 오늘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앞선 칠스위티드 목격 사건과 칼드웰 디스크 파편 사건은 단순 장난이나 기상이변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UFO 목격 보고는 당대의 공군 조사관들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에드워드 러펠트 중령은 나중에 이 사건은 우리를 멘텔 사건보다도 더 크게 흔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사인 팀은 1948년 말 주요 UFO 사례들을 모두 모아 비밀 보고서 Estimate of the Situation을 작성합니다. 프로젝트 사인 요원들이 모아놓은 비밀 문건에는 통상적인 설명으로는 풀리지 않는 목격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에드워드 러펠트 중령과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비밀 보고서는 UFO가 단순 착시나 풍선이 아니며 실제 존재하는 외계 기관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연구자들은 보고서의 결론이 비행 접시는 외계에서 왔다는 식의 극단적인 방향까지 열어두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문건은 보고 직후 공군 참모총장에게 제출되자마자 단 며칠 만에 반려되었고 극비로 분류되어 이후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이 소각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 사본은 단 한 부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실 이 문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죠. 심지어 향후 1966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그런 보고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숨겨진 비밀 문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추문 속에서 1949년 2월 프로젝트 사인은 갑작스럽게 공식 해체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UFO 사건의 조사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는 걸 대중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프로젝트 사인은 공식 기록에서 막을 내렸지만 남겨진 의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백여 건의 목격 보고 중 설명 불가로 분류된 사례들은 여전히 검은 구름처럼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칠스 위티드의 원통형 물체, 칼드웰 숲속 디스크 파편,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Estimate of the Situation 보고서. 이 모든 단서들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1949년 봄, 공군은 돌연 조사 방침을 완전히 뒤집고 프로젝트 그러지라는 새 이름을 내놓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모든 의혹을 잠재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방향을 틀었던 걸까요? 과연 진실 은폐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프로젝트 그러지의 그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 자문은 사라지고 음모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길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두운 하늘을 응시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저편에서 날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